김인섭 씨 실형 났는데 이거 이재명 대표가 설명 좀 하시죠. 저하고는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다. 김인섭 씨가 공식 직함이 없이 선거운동을 합니다. 2층에서도 잘해보라고 한다. 2층이 뭐냐면은 성남시장실이 2층에 있어요. 이 청탁이 교도소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양은경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사건들이 지금 결과가 여기저기서 조금 나오고 있죠. 일종의 중간결산 같이. 제가 보기에 이 판결은 정말 자세히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왜냐하면 이 판결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의미 있고 생생하기 때문에 바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1심 판결입니다. 지금 징역 5년 받고 법정 구속됐죠. 이 판결이 이재명 대표 사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 판결을 오늘 좀 상세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결 선고 난 게 이제 2월 13일이거든요.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김인섭 씨 실형 났는데 이거 이재명 대표가 설명 좀 하시죠. 하는데 지금 아직 설명 못하고 있죠. 왜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판결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김인섭 씨가 먼저 무슨 혐의로 이렇게 실형을 받았느냐?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알선수재가 특가법에 있어요. 뭐냐면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받지 않아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처벌을 하는 거고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브로커 처벌하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자, 김인섭 씨 아까 몇 년 나왔다 그랬죠? 징역 5년 나왔다 그랬죠? 자, 이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라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법정 최고형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높은 형이 나왔는지는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 사람이 뭐를 알선을 하려고 그랬냐? 바로 백현동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땅 용도 변경하고 또 이제 원래 지금 성남 도계공이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이 공사를 배제하고 뭐 이런 청탁을 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청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볼게요. 지난 대선 때 이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22년 2월, 그러니까 대선 한 달 남기고 이제 TV 토론할 때였었거든요. 그때 김인섭 씨가 이제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이 되면서 이 사람이 70억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때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이 있는데 김인섭 씨하고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은 떨어지는 선거에 또 백현동 사업은 한참 뒤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면서 저하고는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답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나중에 이후에 그 설명할 내용을 들으시면은 야, 이게 맞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김인섭 씨가 어떻게 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하고 알게 됐냐? 2005년에 시민운동을 하면서 알게 됐다고 그래요. 성남 시민 모임인가 그럴 거예요. 지역사회 시민운동인데 그걸 하면서 이제 이재명 당시 변호사죠. 이재명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출마할 때 직접 이제 김인섭 씨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인섭 씨가 그때 선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선대본부장 하면은 그야말로 선거 지휘를 총괄을 하는 거죠. 공약 발굴하고 선관위 대응하고 기자회견문 검토하고. 그때 당시에 정진상 씨가 뭐였느냐? 이 캠프에서 자원봉사자였어요.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 위치로만 보면은 누가 더 중요하고 가까운 위치예요? 바로 김인섭 씨죠. 이렇게 해서 이 정진상 씨,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제 김인섭 씨와의 관계가 이제 처음 형성이 되는 건데, 근데 그때 선거는 낙선을 했어요. 아까 저기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때 그런 얘기 했었죠. 떨어지는 선거에 알게 됐다. 이 떨어지는 선거가 2006년 이때 시장 선거예요. 2008년에 그때 이제 총선이 있었거든요. 그때 김인섭 씨가 이재명한테 총선 출마해봐라. 그냥 시장 떨어졌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총선 출마해봐라. 이제 권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총선 선거에서 선거 사무장으로 김인섭 씨가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선거도 떨어졌어요. 자, 그렇게 해서 둘의 관계가 끝나느냐? 아닙니다. 2010년도에 당시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에 다시 출마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김인섭 씨가 공식 직함이 없이 선거운동을 합니다. 뭐 직함 없으면은 중요한 일 안 하느냐? 그게 절대 아니고요. 공약 개발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이고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 사건 그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까지 하냐면은 자기 돈으로 여론조사까지 한 거예요. 자, 선거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잖아요. 여론조사 해야지 후보가 뭐가 약점인지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여론조사하는데 비용 상당히 듭니다. 이 여론조사를
캠프 돈이 아니라 김인섭 씨 자기 돈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캠프에 전달해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번에 시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진상 씨는 정책 비서관으로 임용이 되고, 근데 김인섭 씨는 뭐 공식 직함은 없이 그냥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을 4년하고 2014년에도 재선에 나서죠. 이재명 당시 시장이. 그때 재선 나설 때 김인섭 씨가 어떤 일까지 했냐. 사무실 선점. 이게 뭐냐면은 좀 있으면은 선거 사무실들 개소하고 거기다 현수막 걸고 그렇게 할 텐데, 이 사무실 중에서도 좀 목이 좋은 데들이 있나 봐요. 사거리라든지 뭐 코너라든지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데가 이제 사무실로 많이 선호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상대 후보가 못 쓰게 좀 선점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인섭 씨가 이번에 또 어떻게 했냐. 또 자기 사비로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그래서 이걸 빌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딱 선점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재명 캠프 쪽에 내준 거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 왜 그때도 이게 리스크가 있었나 봐요. 형소 욕설. 그 부분, 이 네거티브 어떻게 방어할 거냐. 이거 대책회의도 이제 지금 김인섭 씨가 많이 주도를 하고, 또 500만 원을 갖다가 후원을 했다고 그래. 그러면서 지인한테도 후원을 부탁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결국 또 재선에도 성공을 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사실 공식 직함만 없었을 뿐이지 공식 선대본부장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많이 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정진상 씨는 다시 또 정책 비서관으로 이제 내정이 되고 임용이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인섭 씨는 공식 직함은 안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마음에 빚일 수도 있고 실제로 빚진 거일 수도 있고, 김인섭 씨가 얘기하는 거 안 들어주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재판부가 이 과정들을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이게 판결문에 그대로 나온 표현입니다. 김인섭은 오래전부터 이재명 정진상과 정치적 교분을 형성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초선 및 재선에 기여하면서 이재명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김인섭, 이재명, 정진상의 특수 관계에 대해서 잘 알았다. 라고 재판부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앞에 관계를 길게 설명을 했냐. 지금 김인섭 씨가 뭐로 유죄를 받았어요? 지금 알선수재죠.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청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탁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앞서서 세 사람의 관계를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뭐를 청탁했는지, 그 청탁이 어떻게 관철이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백현동 그 한국식품연구원 원래 부지였거든요. 이 부지 팔고 혁신도시로 내려가는 그런 그 정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부지가 안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 자연녹지는 단층 그 단독주택밖에 못 지어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낮은 거죠. 그러면은 이거 용도 변경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경기도 종합개발계획, 그 개발계획이 이제 시도별로 있거든요. 거기에도 그렇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그렇고 방침이 이거는 아파트나 주택 못 짓는다. 여기에는 R&D 부지로 해가지고 대기업 유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서냐? 개발업자 정바울 씨가 나섭니다. 아, 이 사람이 보기에 이거 개발해서 지금 아파트 지으면 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파트 지으려면 용도 변경해야 되잖아요. 용도 변경 권한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자체장한테 있죠. 그러니까 성남시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물을 찾다가 이 김인섭 씨를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인섭 씨한테 인허가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김인섭 씨가 오케이, 알았다. 그럼 나한테 뭐 있냐? 그러니까 그래, 뭐 집은 줄게. 이런 식으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일종의 지금 약속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김인섭 씨가 어떻게 나서냐? 이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쯤 돼요. 정진상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백현동 부지 이거 다른 사람하고 좀 개발하려고 한다. 이게 뭐예요? 그거 잘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바울 씨가 이 용도 변경을 신청을 합니다. 자연녹지 지역을 갖다가 이종일반. 이종일반은 뭐냐면은 한 아파트 7층 정도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의 용도인 거예요. 근데 이거 반려당합니다. 성남시가 이거 용도 계획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인섭 씨가 정바울 씨한테 한 번 더 넣어봐라. 본인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한 번 더 넣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 9월에 2차 신청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계획은 그대로 하면서 공사 참여, 그러니까 성남 도계공을 넣으면은 조금 더 이제 공공적인 의미를 붙일 수가 있으니까 공사 참여 부분만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어떻게 했냐면은 반려는 했어요. 또 반려는 했는데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어요. 지금 주택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 R&D 용지 부지 비율을 조금 늘리고 주거 비율을 조금 줄이면은 준주거,
준주거로 해줄게 이런 내부 방침을 정했고 이게 정바울 씨한테도 전달이 됐습니다. 준주거가 뭐냐면은 이게 주택용지 중에서는 용적률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자연녹지는 그냥 단층주택밖에 못 짓고 2종은 7층 정도 진다고 그랬잖아요. 준주거는 정말 뭐 그냥 아파트 빌딩 이런 거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200에서 500% 진짜 어마어마한 파격이고 특혜인 거예요. 근데 정바울 씨 입장에서는 또 불만인 거예요. 준주거로 해준다고 해도. 왜냐하면은 이게 주택 비율이 너무 낮다는 거죠. 이 사람 개발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비율이 낮으면은 자기는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성남시가 요구한 게 5대5였던 모양입니다. 주거하고 R&D 용지를 5대5로 5대5로 하면 사업 포기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정바울 씨가 김인섭 씨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되냐. 김인섭 씨가 정진상 씨한테 또 얘기를 합니다. R&D 용지 비율이 너무 높으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용지 비율을 높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바울 씨가 3차 신청을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신청을 하냐.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올려달라. 자, 이거 내부적으로 이게 된다는 확신 없으면은 그냥 일반 개발업자가 이렇게 넣을 수 있겠어요? 또 주거하고 R&D가 5대5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6대4로 바꿔서 3차 신청을 넣는데 이게 됩니다. 시장 결재로 해서.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재판 들어가서 그 증언 들은 내용 중에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공무원 중에 하나가 이게 되네? 그러면서 굉장히 신기했다. 그렇게 증언한 그런 내용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김인섭 씨의 청탁 때문이었고요. 저는 이 판결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었던 게 이 청탁이 심지어 교도소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정바울 씨가 뭐가 마음에 안 드냐. 공사가 끼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정바울 씨가 왜 이렇게 공사를 빼려고 그러냐. 지금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공사가 시어머니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업 계획 다 설계하고 뭐 이제 일반 분양 얼마 할지 뭐 이런 거 다 정해야 되는데 공사가 들어오면은 공사가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바울 씨가 처음에 공사를 끼는 조건으로 사업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이제 인허가가 그렇게 날 것 같으니까 자기 맘대로 사업하고 싶은데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은 공사가 이제 사업 내용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아파트 뭐 매체를 짓고 뭐 일반 분양을 얼마를 하고 조합원 분양을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정바울 씨가 김인섭 씨한테 또 이제 뭐 민원을 하는 거예요. 형님, 이게 말이 됩니까? 공사까지 붙여서 용도 변경을 받으라고 합니다. 기부 체납도 공원 부지도 절반 이상 받고 이거 참 부당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부 체납, 그러니까 민간업자 개발 사업 하면은 땅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 좀 주잖아요. 그거 기부 체납이라고 하죠. 그 기부 체납 받고 공원 부지도 받고 했는데 공사까지 끼는 게 자기 너무 부당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인섭 씨가 바로 또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정진상 씨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똑같아요. 건물과 용지까지 기부 체납하는데 공사까지 무임승차하는 게 말이 되느냐. R&D 부지 전체를 기부 체납하는데 공사까지 들어오면 사업이 어려워진다. 이 민원사항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민원이 전달된 장소가 어디였냐. 바로 교도소입니다. 당시에 김인섭 씨가 알선수재 또 이게 이런 브로커 일을 한 거죠. 이거 하다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정진상이 접견을 왔어요. 그냥 접견이 아니고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그게 일반 접견보다 굉장히 특혜성이에요. 뭐냐면은 장소 변경 접견은 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크릴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녹음 녹화는 안 되고 교도관이 받아 적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세세하게 못 적겠죠. 시간도 10분이 아니라 30분. 엄청난 특혜죠. 그러니까 지금 김인섭 씨가 수감돼 있는데 여기를 정진상 씨가 면회를 와서 청탁을 받은 거예요. 면회도 그냥 면회도 아니고 장소 변경 접견을 와가지고. 그래서 아까 지금 공사 배제한 거 있죠. 그 공사 배제한 것도 이런 말이 직접 들어갑니다. 정진상 씨가 2015년 3월 말에서 7월 초쯤에 공무원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이고 사업성도 없는데 이번에 공사는 빼고 가기로 했다라고 정진상 씨가 공무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사가 빠진 겁니다. 이런 세 사람의 특수관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용도 변경하고 계획 정하는 게 다 누구예요? 공무원들이잖아요. 직접 공무원들이
그런 청탁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고 그 내용이 판결문에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2014년 11월에 정진상 씨가 성남시 공무원한테 김인섭이 이 백현동 개발 사업 하는데 잘 챙겨줘야 된다. 김인섭 씨가 직접 얘기한 것도 있어요. 김인섭 씨가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내가 백현동 이거 부지 개발하려고 한다. 2층에서도 잘해보라고 한다. 2층이 뭐냐면은 성남시장실이 2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그런 상황인 거죠. 2층에서도 잘해보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중간에 가로막고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자, 이렇게까지 하고 김인섭 씨가 챙긴 돈이 얼마냐? 74억 5천만 원 현금이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공사 현장에 그 한바식당을 할 수 있는 사업권 그거를 받았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무죄 주장했어요. 이거는 알선의 대가가 아니고 그냥 동업한 거다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 친분만을 이용해서 각종 인허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알선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이 넘는 거액을 챙겼다. 라고 해서 법정 최고형 징역 5년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실 부분이 이재명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사건의 싱크로율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 백현동 공소장을 봤습니다. 기소 내용이 뭐냐면은 이재명, 정지상 두 사람 같이 기소가 됐는데 김인섭이 각종 선거 지원을 계기로 이재명, 정지상과 특수관계 형성했다. 그리고 김인섭을 영입해서 김인섭이 정진상한테 청탁을 했다. 두 차례 반려한 뒤에 준주거로 용도 변경됐다. 이재명 공소장이니까 어떤 내용이 더 있냐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유동규 개발본부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까 진상이하고 잘 얘기해서 신경 좀 써줘라. 이거 공소장에 나온 얘기고 이제 실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재판에서 검증이 되겠지만 여기까지만 보면은 자 어떠세요? 아까 이재명 당시 후보가 떨어지는 선거의 일이고 백현동 사업은 한참 뒤의 일이고 전혀 관계없다고 했었죠. 지금까지 설명해온 과정하고 그때 그 후보 토론에서 했던 말하고 너무 다르죠. 정바울 씨가 김인섭 씨한테 청탁하고 김인섭 씨가 그거 받아서 정진상 씨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공사는 배제하는 그런 지시 내려지고 뭐만 다르냐? 이재명 대표는 혐의가 배임입니다. 배임은 뭐냐면은 임무에 위반했다는 거예요. 어떤 임무냐? 성남시장이잖아요. 성남 시민하고 공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정바울 업체한테만 특혜를 줬다는 거죠. 단독으로 사업권 가져가서 1,356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사가 원래 참여하기로 했었고 또 정바울 씨가 어떤 조건을 제시를 했었냐. 공사가 참여하면 우리가 최소한 200억은 보장을 해줄게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공사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 돈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기소 내용입니다. 이번에 김인섭 재판부는 자기의 판단 대상은 알선 수재니까 이재명의 배임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선과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상 용도 변경이 위법한지 공사를 배제한 게 위법한지 부정한 청탁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그건 판단하지 않겠다. 그거 판단 안 해도 알선수재는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재판부가 판단은 안 했지만 과정을 다 써놨잖아요. 이 청탁 어때요? 부정한 청탁이죠. 그리고 이 청탁에 의해서 용도 변경이나 사업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시를 위하겠다는 마음에 따라서 했나요? 아니죠. 당연히 전자 쪽이죠. 그러니까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쫙 설시를 해놓은 거고 이 과정을 위법한지 이게 배임에 해당하는지는 배임 재판부가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재판은 아직 시작조차 안 한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만 본다면은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7부 능선은 넘었다. 보너스로 이재명의 배임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하나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배임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덕지덕지 붙어있는 사건이거든요.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연 재판장입니다. 지난 16일 날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어요. 준비기일은 당사자는 안 나와도 되는 그런 기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재표 측이 총선 때문에 우리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니냐, 안 나오게 해달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좀 어이가 없죠, 사실. 아니 총선 때문에 불출석해도 되느냐라고 양해를 구하는데 그러면은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으니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뭐 선거 운동 일정이야 본인이 조절을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요구를 하니까 재판부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고려할 수 없어요. 피고인 사정 봐줘야 될 입장 아니에요 라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판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돌입하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조금 중요한 판단이 내려져서 이 김인섭 씨의 1심 판결을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의 판 읽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재판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